오늘은 심플하게 산다 중에 길들이기와 시작하기 부분 하겠습니다. 배고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 식탐이 아닌 몸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먹자.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하거나 지루하면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비만은 살면서 부딪히는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속도는 현대 문명의 두 가지 적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면 몸도 빨리 상한다. 천천히 여유를 갖는 법,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법, 거절하는 법, 간소하면서도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자. 부정적인 것을 모두 제거하는 법도 훈련하자. 음식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음식은 배가 고플 때만 먹자. 시간이 되었다고, 심심하다고, 힘든 일을 하는 사이에 피곤하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한 뒤에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싶다고, 우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질투가 난다고 먹지는 말라는 얘기다. 그리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충분히 음미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으면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으면 먹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식이요법 측면에서 볼 때 최상의 식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지혜에 따라 배고플 때만 먹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기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 간격으로 6번의 간소한 식사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식생활은 서너 시간마다 조금씩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으면 몸이 불안정해진다. 배가 안 고플 때는 먹지 않도록 자신을 길들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과 집중력,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내일부터 배가 고플 때만 먹는 식생활을 시작해보자. 허기 길들이기. 허기가 찾아오는 날도 있고 찾아오지 않는 날도 있다. 몸의 상태와 몸이 원하는 것은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장이 언제 완전히 비워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기가 언제 찾아오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오후쯤에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 되는 날도 있고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허기가 느껴지는 날도 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몸을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는가? 원할 때만 먹는 자유를 원하지 않을 때 음식을 거절하는 자유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원할 때만 먹는 자유는 원하지 않을 때 음식을 거절하는 자유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허기진 상태를 오래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된다. 위에서 분비된 위산이 위벽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 연소를 억제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작용도 방해를 받는다. 배고플 때만 먹는 것은 우선은 쉬운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둔해진 뇌를 단련시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허기의 느낌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히 먹을 때의 느낌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몸이 먹기를 원하는 것과 식탐이 요구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 역시 알아야 한다. 당신을 유혹하는 과자가 눈앞에 보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자. 과자와 건강한 몸 가운데 어떤 것이 내게 더 좋은가? 우리가 보통 식사 시간에 맞춰 하루 3번 느끼는 식욕과 우리 몸에 저장된 물질이 바닥나서 다시 채워야 할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의 공급은 사실 2, 3일에 한 번 정도면 된다. 우리는 생활 리듬 때문에 먹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먹는다. 이른바 출출한 상태는 정말로 배고픈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우리가 출출하다고 믿는 상태의 대부분은 사실 스트레스, 피로, 우울함, 짜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위안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 몸이 배고플 때보다 마음이 배고플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몸이 배고플 때보다 마음이 배고플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갈증의 악순환. 가벼운 음료수 캔 하나에 각설탕 12개에 이르는 설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가? 너무 짜게 먹으면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그리고 너무 달게 먹으면 짠 음식이 또한 먹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면 갈증이 난다. 따라서 갈증을 조절하려면 지나치게 달거나 짠 음식부터 피해야 한다. 음료를 많이 섭취하면 체내 칼슘과 비타민이 손실된다. 우리 몸이 수많은 화학작용을 거쳐 힘들게 저장한 칼슘과 비타민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진다. 칼슘 손실은 척추 압박과 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식탁에 물잔이 없으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지만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는 것 또한 잘못된 습관이다. 그럼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포도주는 마셔도 되나요? 하지만 식사 때마다 술을 마실 필요가 있을까? 술 말고 다른 즐길 거리도 많지 않은가? 식사 전이나 도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중한 위액이 희석된다. 식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수분은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채소와 과일에도 충분한 수분이 들어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려면 산성식품이나 너무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 달거나 짠 산성식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한다. 기름진 음식 역시 산성이다. 튀김을 먹고 나면 갈증이 생기는 게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식사 사이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노년층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좋은 것을 조금만. 밥은 모든 식품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특히 콩을 넣어 지은 밥은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식이다. 밥 한 그릇, 채소 서너 가지가 들어간 국 한 그릇, 생선이나 육류로 만든 반찬 약간이면 훌륭한 상차림이 완성된다. 간소하고 균형 있고 알차고 영양가 많고 경제적이고 건강에 좋은 상차림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음식이든 아니든 일단 먹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자. 그리고 먹는 문제를 놓고 도덕가가 되지도 말자. 친구들한테 식이요법에 관한 연설을 늘어놓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먹게 내버려 두자. 사실 앞에서 말한 여러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음식을 소량만 간소하게 먹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음식을 소량만 간소하게 먹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당신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 것 말고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많음을 알게 해주자. 식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영양가 있고 신선한 식품만 먹는다. 건강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은 피하고 냉동식품과 통조림은 줄인다. 디저트는 어쩌다 한 번씩만 먹는다. 냉장고에서 꺼낸 요리나 음료는 바로 먹지 말고 실온 상태에서 먹는다. 깨작거리며 먹지 않는다. 단백질 식품 하루에 한 가지로 제한한다. 음식은 조리 후 즉시 먹는다. 시간이 지나면 영양가가 떨어진다. 지방은 제거하고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오일을 선택한다. 소금과 설탕은 경계한다. 찌거나 종이 호일에 싸서 굽는 조리 방식을 선호한다. 생각하기. 생각부터 바꾸기. 매일 생각을 다듬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머릿속에 어떤 풍경을 반복적으로 그리느냐가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 즉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양질의 식사, 이상적인 체중, 균형 잡힌 생활, 건강한 몸,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는 모두 정신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말과 이미지는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뚱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날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날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도 날씬해질 수 있다.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자.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클수록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욕도 커진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현실로 옮길 수 있다. 활력이 넘치고 유연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이상적인 모습 그리기. 우리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모습이다. 눈을 감고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갖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원하는 모습대로 정확히 그려보자. 실제로 그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자. 원하는 이미지를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하자.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도 그려보자. 활력과 에너지를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세세한 부분까지 그려보자.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이다. 당신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그린 그 모습에 가깝게 점차 변화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자. 진심으로 원하기.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상상해보자. 그와 같은 상상은 아주 훌륭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저 의지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의지는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다. 정말로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현재 뚱뚱한 사람은 자신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리면 혹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미래를 그려보면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 목표를 이룬 모습을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해온 기술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하면 자신감도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이미지는 지우고 당신이 갖고 싶은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 진심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상세하게 그리면서 산다면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지침 세우기. 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일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침을 세우고 따르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당신이 따르고자 하는 지침, 좋아하는 문구, 인상적인 문장들을 모아서 개인적인 보물로 삼자. 그리고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고 다짐하자. 지침을 하나 간결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억하기가 더 쉽다. 어떤 노력도 어떤 정신력도 개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을 짧을수록 집중하기가 쉽고 덜 피곤하며 당연히 더 잘 외워진다. 쓸데없는 잡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을 간결한 문장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정신적 습관이 생긴다. 우리의 습관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정신이다. 그 지침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일게 해줄 수 있으며 의지가 흔들릴 때 바로 잡아줄 안내자이자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지침을 세우고 따르도록 하자. 시작하기 부분은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매일 생각을 다듬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고 목표를 세우고 상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침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목표와 미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적어보세요. 그리고 허기진 길들여서 자기의 몸을 너무 갈증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좋은 것도 조금만 먹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